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천궁3 예상하기입니다. 최근에 천궁3 개발 사업자가 결정이 됐어요. 개발 사업 아예 초창기입니다. 이제 사업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 사업자들이 군이 원하는 ROC를 바탕으로 해서 천궁3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천궁3와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제 예측과 추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천궁3 예상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천궁3 사업평가 시작했고요.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어요. 천궁3 사업은 사실상 천궁2와 다름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LIG 넥스원에서 개발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가 다 헤쳐먹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레이더하고 발사대보다 중요한 게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체계총합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LIG 넥스원이 핵심 키를 쥐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여튼 그래서 이 발사대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천궁1, 천궁2 둘 다 콜드 런칭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화에서 다기능 레이더 관련해서 A사 레이더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한화 시스템에서 얘기하기를 기존에 이제 천궁2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보다 5배 높은 교전 능력 그리고 4배 더 넓어진 방어 면적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레이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딱 이 요격 미사일, 이 천궁3 미사일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해서 저는 천궁3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팩3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천궁3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뻔하죠? 이 새끼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계속 이제 위협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죠. 일단은 기존의 탄도미사일 궤적은 이렇습니다. 천궁1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탄도탄 요격을 못해요. 탄도탄 요격이 안되고 항공기면 요격 가능합니다. 근데 천궁2부터 이제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애초부터 천궁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탄도탄을 요격을 할 목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천궁2 미사일이 금방 나왔어요. 뭐 여튼간에 이 천궁2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천궁1에는 없던 카나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궁1보다 훨씬 더 높은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추진을 내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도탄이라는 게 낙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밀리초 단위로 자기 경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기동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탄도탄 요격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추진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천궁2가 이 정도까진 방어가 가능해요.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까지는 고도 15km 이내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탄도탄 기술을 고도화했거든요. 요새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고도에서 이제 낙하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도 한 20km쯤 되면은 얘가 경로를 틉니다. 기존 방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쯤에 내려올 거야. 요격 준비해야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 걸 예상하고 여기로 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요격하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긴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더 강력한 추진을 내면은 이론적으로 얘가 궤도를 틀더라도 따라가서 요격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궁2 미사일의 그런 고기동성만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까지는 막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 애들이 신형 탄도탄으로 위협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천궁2 미사일로는 이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진입속도도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요. 마하 5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젠 천궁2가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의 최대 속도가 마하 5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천궁2로 막기 힘들겠죠. 뭐 이 정도면 당연히 팩2로도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궁3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요. 아까도 서술했지만 천궁3는 천궁2보다 더 빠른 속도와 고기동성을 확보해야 이런 애들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 지금 아예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3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천궁2보다 높은 고도는 팩3가 담당합니다. 심지어 이제 천궁2보다도 얘가 고도가 높아요. 대충 얘가 고도가 한 30km쯤 되거든요. 천궁2가 한 15km쯤 되고. 그래서 팩3는요 현재까지 탄도탄 방어용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팩2가 약간 신뢰성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팩3는 팩2에서 부족한 신뢰성까지도 해결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천궁 같은 경우에도 불곰 사업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체계 같은 거 팩 시리즈를 추종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원래 패트리어트는 한 런칭이잖아요. 천궁 같은 경우에는 콜드 런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러시아 미사일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까고 보면은 비슷한 기술이 몇 개 있지만 근본을 따지면 천궁은 팩 시리즈를 추종한 게 맞습니다. 일단 천궁3의 예상되는 스펙 자체는 팩3보다 높은 고도 그리고 팩3보다 더 높은 고기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팩2에서 팩3로 그럼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됐느냐. 원래는 팩2에서 고기동성을 확보를 하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야, 더 강력한 엔진을 달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근데 더 강력한 엔진을 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더 강력한 엔진, 더 많은 연료,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둔해지잖아요. 더 강력한 엔진과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더 무거워져요. 악순환입니다.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이제 로켓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모든 실상에서 다 적용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 악순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볍게 하면 돼요.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 더 강력한 엔진을 넣고 더 많은 연료를 넣는 게 아니라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줄여요. 그러면 고기동이 돼요. 근데 여기에 더 강력한 엔진을 넣어. 그러면 더 빠르고 고기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팩2보다 팩3가 좀 더 작아요. 제가 알기로 무게는 2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폭도 대충 한 40% 정도 작아요. 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고기동을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F1 차량이 1g이라도 경량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심지어 드라이버도 어떻게든 이제 작은 사람, 가벼운 사람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근데 문제는 크기가 작아진 만큼 작용량도 떨어지니까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히트킬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히트킬이 뭐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근접신관으로 주변에서 화약을 터트려가지고 탄도탄을 요격하는 개념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VT 신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직접 충돌 방식으로 바뀌니까 무게와 직경이 작아져도 됩니다. 심지어 직접 부딪히잖아요. 이게 약간 비유하면 서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중간에서 충돌 빵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탄도탄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자체가 이 요격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크게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상은 팩2에 요격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죠. 물론 천궁은 애시장초 탄도탄 요격을 상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팩2보다 이미 크기가 작아요. 이미 그리고 천궁2는 히트킬 방식이에요. 천궁1 같은 경우에는 폭발 파편 방식이에요. 근접신관인데 천궁2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히트킬 방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팩3 개발보다 천궁3 개발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렇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해놨어요. 약간 발사관이 둥근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팩2에서 팩3로 가면서 작아지니까 그만큼 포대에 더 많은 미사일을 채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팩3는 팩2에 비해서 크기가 줄어든 만큼 발사대에 더 많은 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팩3가 진짜 이것만 들으면 짱짱맨이잖아. 지금도 짱짱맨이에요. 근데 그럼 단점이 뭐냐? 팩3는 이 다 좋은데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합니다. 8개 포대밖에 없어요, 국내에. 그 중에서 4개 포대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4개 포대는 주한미군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4개 포대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수도권만 방어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방어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팩3를 천궁3가 대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천궁3는 일단 국산 무기예요. 양산 시작하면은 팩3보다 훨씬 더 많이 양산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일선에 보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궁3는 현재 팩3보다 더 긴 사거리와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거점을 방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만약에 천궁3가 배치되면 국내 탄도탄 방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람드 빠져야 돼요. 국내 미사일 방어체계 가져오면 왜 람드를 자꾸 넣는지 모르겠는데
람드는 애초에 탄도탄 방어용이 아니잖아. 람드는 솔직히 빼야 됩니다. 사거리가 40km 선까지는 천궁2하고 팩3가 방어합니다. 이 팩3도 대충 한 30km인데 여기서 40km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궁3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사거리가 기니까 이 팩3가 준비를 할 때 천궁3는 쏠 수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교전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고도, 그 다음에 엘셈이 방어합니다. 만약에 천궁3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무기체계로 고도 100km 이하까지는 북한군의 탄도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고도는 사드가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뭐 여튼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고도는 천궁2와 팩3 그리고 고고도는 엘셈과 사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궁3가 개발이 되면 이 팩3와 유사한 고도를 가질 거고요. 이 뜻은 이제 고도 100km 이내에는 우리나라 국산 체계로 모두 방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3가 좋긴 한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금 천궁2 포대가 기존 7포대에서 20개 포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팩2도 8개 포대고 팩3도 8개 포대인데 지금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하거든? 그 절대적인 수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천궁2 포대가 20개 정도로 포대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팩2가 지금 8개 포대밖에 없어서 천궁2를 20개 포대로 늘린 것처럼 팩3도 8개 포대밖에 없기 때문에 천궁3가 개발되면은 천궁2 포대 늘린 만큼 늘려가지고 이 부족한 수량을 채워주겠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남한 지역 내 좀 더 촘촘한 방공망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